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주총 안건을 통해서 각 기업의 한 해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총 키워드를 제약바이오 담당 기자 박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총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주총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네, 먼저 오너 2세의 경영권 승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 해열 진통제 개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은 지난 24일 주총에서 본격적인 오너 2세 경영 체제를 알렸습니다. 최승주 회장 장녀인 최지연 부사장과 조희안 회장 장남 조규석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했는데요. 삼진제약은 조희안 회장과 최승주 회장이 50년 이상 공동 경영 체제로 이끌어온 제약사입니다. 이들은 1941년생 동갑내기로 1968년 창사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후 삼진제약은 이들 자녀들을 중심으로 2세 경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조규석 부사장과 최지연 부사장은 지난해 나란히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세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조 부사장은 1971년생입니다.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경영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최 부사장은 1974년생입니다. 홍익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삼진제약은 이들 2명의 창업주 2세 외에도 최승주 회장 차녀인 최지선 전무, 조희안 회장 차남인 조규형 전무도 경영에 참여 중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인 파마리서치는 정상수 창업주 2세인 파마리서치 USA 정유진 법인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합니다. 미국 법인장으로 경영에 합류한 지 1년여 만에 이사회 일원으로 역할이 커졌는데요. 후계자 경영 수업이 본격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2살인 정 법인장은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약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존슨앤존슨 대웅제약 개발부, 파마리서치 개발부를 거쳐 현재 파마리서치 USA 법인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파마리서치가 해외 진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설립한 곳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7,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고에 워낙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파스 있죠. 캐펜텍을 만든 제약사인데 제일약품의 성석재 대표이사가 제약업계에서 가장 최장수로 전문 경영인 타이틀을 이번에 또 달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제일약품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성석재 대표를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 대표는 7연임에 성공하며 제약업계 최장수 CEO가 됐습니다. 1960년생으로 충북대 경영학과 출신의 성석재 대표는 2000년부터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재정 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거쳐 2005년부터 제일약품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7연임에 성공하면서 재임 기간 20년을 채우게 됐습니다. 성 대표는 2005년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회사를 제약업계 매출 10위권 회사로 이끈 주역입니다. 취임 직전인 2004년 2,242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 7,222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 기자, 최근에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 국내 10대 제약사 중 유일한 적자 기업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예. 제일약품은 연간 7천억 원 규모 매출을 올리는 중견 제약사입니다. 하지만 상품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상품 매출은 타사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판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진이 낮습니다. 영업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사들과 손을 잡은 것은 긍정적 대목이지만 저조한 수익성과 도매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2021년 적자를 냈고 작년 실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영업 손실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성석재 제1약품 대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주총의 핵심 키워드로 오너 2세의 경영권 승계를 꼽았고요. 대표이사 연임 역시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명예회장들의 복직도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먼저 대원제약과 JW중해제약, 조화제약은 기존 경영진을 재선임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노선을 택했습니다. 대원제약은 백승호 회장과 백승열 부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각각 창업주 장남과 차남으로 2세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백 회장 장남인 백인환 전무가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 부회장 장남인 백인영 이사는 일반의약품 부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JW중해제약은 오는 29일 주총에서 신영섭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다룹니다. 신 대표는 1988년 JW중해제약이 입사한 이후 34년간 한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1917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각자 대표를 맡고 있던 이성열 대표가 임기 만료로 사임하면서 단독 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JW중해제약은 지난해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644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신 대표의 재선임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일동제약은 지난 24일 주총에서 서진식 사장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서 사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영업손실 7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신약 연구개발 비용으로 계획된 적자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R&D 비용은 2021년 1,082억 원보다 15.6% 늘어난 1,251억 원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과 함께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예회장의 복귀도 화두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던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명예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이달 초 서 명예회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8일 오늘 각각 이사회를 통해 서 명예회장을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공동의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주총에서 서 명예회장은 3사 합병과 박스터 바이오라는 의료기기 업체 인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반기 3사 합병과 박스터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조영식 SD바이오 센서 회장도 바이오노트 경영 일선에 2년 만에 복귀합니다. 조 회장은 바이오노트와 SD바이오 센서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조 회장은 바이오노트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노트는 오는 29일 주총에서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되면 조 회장은 2021년 3월 바이오노트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사임한 이후 2년 만에 바이오노트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자, 국내 대형 제약사죠. 그리고 한미약품은 무려 이사회 6명을 새롭게 또 선임을 했다고요. 대대적인 세대 교체에 나선 거네요. 네, 한미약품그룹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창업주인 고 임성기 선대회장 2세들이 일제히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약품은 오는 29일 주총에서 주요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미약품이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주를 도와 각 사업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1세대 경영인들이 이번 주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말 퇴임이 결정된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과 이관순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체대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권 전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직을 수행했던 우종수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로 한미약품을 이끌게 됐습니다. 우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한미약품 경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박재현 부사장, 서규현 부사장, 박명희 전무 등 3명이 한미약품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창업주 차남 임종훈 사장의 재선임 안건이 부의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임 사장이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되면 창업 2세 중 이사회에 남게 되는 인물은 장남인 임종윤 사장 1명뿐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윤 사장 역시 내년 주총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임성기 선대회장 타계 후 그의 3명의 자녀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장녀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각각 이름을 올렸지만 2021년부터 차례로 물러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업주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의 지주사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29일 한미사이언스 주총에는 송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다뤄집니다. 의결되면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송 회장과 이번에 신규 선임되는 박준석 부사장 2명 체제가 구축됩니다. 네, 29일이면 내일이니까 내일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겠군요. 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사업 강화에 나선 기업들도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지난 17일 주총에서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 제5공장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제2바이오캠퍼스 조성을 통해 인천 송도를 K바이오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제5공장은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돌입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는 5공장 증설로 제2바이오캠퍼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11공구 부지에는 5공장을 시작으로 추가 생산 공장 및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공장 이후에도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진제약은 주총에서 동물약품과 동물건강기능식품, 동물사료 제조 및 도소매업에 이어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삼진제약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신규 펫케어 사업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후 관련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는 올해 대내적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따르겠지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일제약도 주총에서 동물의약품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환인제약도 사업 다각화를 이유로 동물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모두 사업 다각화 일환입니다. 앞서 종근당 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은 지난해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 기조를 이어가고자 지난 21일 주총에서 동물용 사료 제조업 및 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시장 규모는 1조 3,481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박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인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파마 솔루션의 그 사업부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주총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 회장이 직접 답변을 했죠. 예, 우선 회사는 공식적 입장으로는 아직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서정지 명예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셀트리온 그룹처럼 빚이 많지 않고 현금이 여유가 있는 회사는 M&A가 당연한 경영 전략 중 하나라며 상반기는 우선 관찰하는 시기이고 하반기부터 박스터 M&A에 대해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선 박스터 인터내셔널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은 지금 글로벌 정밀과학기기 제조기업 서모피셔와 KKR, CO, 칼라일 그룹 등 사모펀드가 셀트리온의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스터는 글로벌 1위 수액 전문 제약사입니다. 무균 제조, 정맥 주사 제품 등에서 선두 기업입니다. 박스터 바이오약품 사업부는 바이오약품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부입니다. 2021년 매출은 6억 6,900만 달러, 한화로 8,736억 원을 기록한 알짜 부문입니다. 박스터는 올 초 사업 보고를 통해 해당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에는 박스터가 바이오파마 솔루션 사업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인 만큼 새로운 입찰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셀트리온과 서모피셔 등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력 증설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셀트리온이 박스터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시장 진출 의지로 읽힙니다. 내년 램시마 후속 제품인 피아 주사 제형 램시마 SC 등 미국에 출시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거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와 맞물려 M&A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올해 주총 이슈를 뽑는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내 바이오 1세대 기업인 헬릭스미스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오는 31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회의만을 두고 소액주주와 경영진이 표대결을 벌일 계획입니다. 회사는 주가 폭락과 회사 경영권 인수 문제로 인해 이사회 인사 구성을 두고 소액주주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개발 중이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엔젠시스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일부 환자가 위약과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항암 신약 개발 기업 카나리아 바이오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경영권을 넘긴다고 발표하면서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건 아니냐는 주주 측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이사회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며 소액주주 측 추천 사내이사 3명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일부 소액주주 연대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민형사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